경우는 이제 그 아까 얘기했듯이 그 경물치지 8조목이다 그러면은 자 물건에 대해서 낱낱이 알아야 되고 그래야 알매 이루고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알아야 성의 자기 뜻을 정성스럽게 하고 그 다음에 마음을 바르게 할 수가 있고 이겁니다. 이것이 수신을 하기 위한 그 내적인 그 먼저 다져야 될 것들이죠. 이게 다 돼야 비로소 수신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냥 몸 들었다고 목욕만 해서 수신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 우리가 수신이다 그러면 실은 마음을 닦는 거죠. 수신이 아니라 원래 수심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럼 마음을 닦아야 되는데 그 마음은 뭐냐? 마음 닦는 게 어떻게 되느냐? 배 밖으로 내놓고 나서 뭐 닦을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마음 삐딱하지 않게 마음 바르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어디 도망가지도 말아야 되고. 그래서 맹자 같은 경우가 바로 요 대목에 대해서 그래서 뭐라고 하냐? 학문지 도는 학문의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무타여라 구기방심이니라. 그래서 그 도망가 버린 마음, 그죠? 놀러간 마음이죠. 도망가 버린 마음을 구하는 데 있을 뿐이라, 찾는 데 있을 뿐이라 라고 했던 내용이 바로 이거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바르게 하는데 이 마음을 바르게 하려면 뭐 해야 돼요? 자, 마음이 있고 우리가 뜻이라는 게 있는데 이 뜻은 뭐예요? 바깥 소리에 와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우리가 사람의 뜻이 두 가지가 의지, 기본적으로 의가 있고 지가 있잖아요. 그죠? 지는 선비의 마음이 되니까 이거는 잘 쉽게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는 데서 흔들리는 마음은 아니죠. 그런데 누가 바깥에서 달콤한 말을 한다. 그 소리 듣고 나도 놀러 갈까 공부하러 갈까 하는 이 마음은 요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늘 정성스럽게 갈고 닦는 거. 이게 성의에 해당되는 거죠. 자, 이게 다 이루어지면 이 지가 들어서겠죠. 그래서 군자가 이렇게 해서 다 되면 지어도 그랬잖아요. 도의 뜻을 도라 그랬고. 자, 그러려면 이렇게 되면 내 마음을 정성스럽게 하려고 하는 것. 그 다음 흔들리는 마음을 이렇게 늘 바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 놀러 가는 게 나은지, 여기 앉아서 내가 공부하는 게 나은지 판단할 줄 알아야 되겠죠. 알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무엇이 중요한지 분별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분별할 줄 알려면 그러면은 여러 가지를 두루 다 볼 줄 알아야 되죠. 그것이 바로 경물입니다. 그래서 경물, 지지, 뭐예요? 성의, 정심 요 네 가지는 바로 수신을 하기 위한 뭐예요? 내적인 그저 자기 그 내적인 그 길입니다. 안에서 스스로가 나아가야 될 길이고. 자, 이렇게 해서 몸은 잘 닦였습니다. 이제 그래야 비로소 이제 몸이 닦였다라는 거죠. 내 몸이 닦여져야 그 다음에 수신 제가가 되는 거죠. 이 제가의 가라고 하는 건 뭐 핵가족 개념이 아니라 옛날에 보면은 가문이 되는 거죠. 국가의 왕가의 개념입니다. 실은 대부가 집안을 다스리고, 왜냐면 옛날에 자기 시급지가 있으니까 시급지에 그 백성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걸 다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문을 그래서 가지런히 하고, 그 다음에 나라를 다스릴 수가 있고, 이걸 통해서 천하를 평안하게 한다. 이거 후대의 그 영웅들은 뭐냐, 이거를 평정 우리가 표현하는데요. 평정도 자 평안하게 해서 안정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흔히들 평천하 그럼 뭐예요? 전 세계를 내가 지배해야지 이런 뜻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죠. 그래서 평천하다 요 단계는 바로 천자가 되는 단계고, 그죠? 천자가 되고 요 단계는 제후가 되겠죠. 제후가 되는 개념이 되고, 제가 정도 되면은 이제 대부 시급지를 받는 경대부 정도가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벼슬자리에 그래서 나아가는 벼슬자리에 나아가기 위해서 먼저 내적인 나를 이렇게 갈고 닦고 그걸 발판으로 해서 이제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활동한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대학을 항상 공부하다 보면 뭐예요? 그야말로 옛날에 육조 배포, 다시 말해서 오늘날 장관이 몇 명 있죠? 몇 부죠? 요 장관은 어떻고 이 장관은 어떻고, 야 누가 그 자리에 가면 참 좋겠더라 해서 이 육조 배포하기만 바쁘다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군자가 되어서 대학 지도는 해가지고 얘기는 했지만은 나중에 자꾸 마음이 바깥으로만, 그죠? 출세에만 이렇게 나가는 거죠. 우리가 그 천자문에서도 나오는 내용이고 효경에서도 나오는 얘기가 그 뭐예요? 우리가 입신, 보통들 입신 양명 얘기 많이 하죠. 출세하여서 입신이 나오는데 몸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입신에서 이렇게 하는 것만 중요시 여기는데, 이게 그 효경에 나오는 내용이 되고, 개차 신발은 4대 5상이니 공유 국양이면 기감해상이료라고 하는
천자문에 있는 내용이 요 내용을 줄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 개차 신발은 하면은 신체 발부는 수지부모니 이거죠. 신체 발부는 수지부모니, 내 몸에 나 있는 이 피부와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니 불감회상이라야. 그저 감히 회상하지 말아야 이것이 효의 시작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건 효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제 증자가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쭉 모았죠. 모아가지고 이제 선생님이 임종을 지키는데 제자들이 쭉 모였을 때 증자가 그럽니다. 제자들아, 내 이불을 한번 떠들어 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자들 알아듣고 네, 다 멀쩡히 있습니다. 대답을 했겠죠. 그랬더니 됐다 그랬죠. 그 얘기는 뭐 비로소 자, 그 공자의 가르침이었던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니 불감회상이라야 효지시하라. 비로소 이제 부모한테 내가 효를 이제 겨우 시작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다 그겁니다. 그럼 효의 마침은 뭘까요? 효의 마침은, 그래서 효의 마침은 중요한 게 이거죠. 입신.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해서 입신하는 거죠. 입신한다는 건 출세한다라는 겁니다. 입신하다, 내 몸을 세웠다라는 건 벼슬자리에 올랐다라는 겁니다. 벼슬자리에 올라서 뭐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입지한다라고도 표현하는 거죠. 뜻을 세운다라고도 표현합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땀 빼먹은 게 있습니다. 이것만 얘기해요. 그 공자의 그 다음 얘기는 바로 여기서 얘기하면 입신 행도가 됩니다. 입신 행도하여. 그 다음에 양명어 후세하라야. 입신 행도하고, 입신 행도하여 양명어 후세. 양명어 후세라야 효지 종냐라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사이에 또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입신 행도하여 그 다음 뭐죠? 양명어 가만있어 봐요. 입신 행도하여 그 다음 부모. 제가 지금 중간에 잊어버렸네. 부모 이름을 이렇게 이현부모라야. 입신 행도하고 이현부모라. 양명어 후세하고 이현부모라야. 여기서 들어가죠. 나타내려는 이현부모라야. 효지 종냐라 이겁니다. 앞에 나왔던 개차신발 그 다음에 짝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지금 뭐라고 하냐면 입신 행도하여. 그 벼슬자리에 올라서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성인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대로 행해야 되는 거죠. 그 도를 행하는 겁니다. 행도하고. 그래서 뭐예요? 후세의 이름을 날리면서 그 다음에 그 이름을 통해서 저거 누구 자식이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부모 이름을 그저 부모를 드러내어야 효의 마침이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모르죠. 죽어서나 우리가 가능한 거니까. 적어도 자 이게 몸은 다치지 않도록 해야 되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저기서 이거는 빼놓고 기억하죠. 오로지 뭐냐 출세에 눈멀어가지고 입신양명에만 매달립니다.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원래 그 두 번째 효의 마침이나 입신행도에서 양명어 후세라 효지 양명어 후세하여 이현부모라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 이름도 잘 안 부르죠. 보통 이 유학자도 공부한 사람들 예로부터 나이 20살이 되면 자로 부르거나 아니면은 호를 부르죠. 왜? 자기 이름은 왜 안 불러요? 잘못하면 이름 막 불렀다가 제 뒤 집 자식이야. 싸가지 없으면 우리 그렇잖아. 저 뒤에 저 어느 집 자식이야. 욕도 그렇죠. 그 사람 직접 욕하던가요? 저 어떤 놈의 네 집 자식이야. 어떤 놈의 새끼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절대로 직접 욕 안 합니다. 꼭 아무개 놈의 아니면 누구의 자식, 새끼 이런 식으로 욕을 합니다. 그만큼 그래서 부모한테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혹여라도 내가 하면은 부모한테 욕 먹겠지 해가지고 이름들은 잘 안 불러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윗분들은 이제 함부로 내가 입에다 감히 담을 수 없다. 그래서 이제 피한다라고 하는데요. 자, 어쨌든 항상 중요한 것이 바로 수신의 이 덕을 잘 지키는 것. 그래서 이제 대학을 통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맨날 그러다 보니까 육조 배포하기만 바쁩니다. 누가 정치에 여기 나갔으면 좋을 텐데 이거 하니까 마음이 안으로 이렇게 못 놓아지죠. 그래서 자, 군자가 기본적으로 논어에서도 얘기했지만은 공자가 항상 호학하라. 그저 배우기를 즐겨하라. 바깥으로 자꾸 나돌아다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 한번 벼슬자리에 나아가면은 나름대로 명망을 쌓아가지고 뭐 나름대로 연구 업적도 있어가지고 가끔 국회의원으로 발탁되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비례대표로 해서 들어갔다가 처음에는 뭐 제법 뭐 이렇게 해서 좀 우아하게 말씀도 하시는 것 같더니
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그 다음에 다시 나도 이제 뭐 다시 이제 선거도 해야 되고 한다면은 그러고 나서 재선되고 삼선되면 어떻든가요? 개차반이 되죠. 시정잡배나 비슷해집니다. 왜? 바깥으로 자꾸 돌기만 하다 보면 공부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유학에서는 학이우즉사, 배우고도 넉넉하면 벼슬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사이우즉학이라, 벼슬하면서도 좀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항상 공부하라 라고 하는 거, 배우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왜냐하면은 배우지 아니하면은 늘 공부하면서 이거 하다 보면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현실에 이런저런 것들 바쁘게 돌아가기도 하고, 조금 더 나은 자리에 가려면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인사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자기를 가다듬을 시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몇 년 지나다 보면은 시정잡배나 거기나 자리만 조금 이렇게 차이가 나지 하는 행동 보면은 더 그렇죠. 그래서 자, 이 마음들을 가다듬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뭘 공부하냐, 세 번째가 중용을 공부한다 이렇게 됩니다. 중용이라고 하는 이 글귀는 그 주역에서 따온 글인데요. 항상 중도로서 떳떳하게 행한다 이런 뜻입니다. 용행직은 용은 지근이라 그래서 언행을 늘 삼간다라는 의미의 바로 중용입니다. 그 중용의 제일 첫 장에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은 천명지위 성이요. 하늘이 그 명한 것을 성이라 이러고, 그 다음에 이 성품을 그대로 따르는 것 솔성지위 도요. 그 다음에 이 도를 닦는 것 수도지 교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자, 누구나 하늘로부터 부여받는 이 성명, 그죠? 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 천명을 성이라 했고, 그래서 하늘이 준 그 성명을 그대로 따르는 것. 그러니까 그것이 솔성이 되겠죠. 성품을 그대로 따르는 것을 도라 하는 것이고, 그런데 도가 길을 가다 보니까 돌멩이 되고 잡풀도 많으면 안 되겠죠. 못 가니까 국가는 항상 이 도를 잘 닦아줘요. 길을 잘 닦아주는 거죠. 그 수도라고 하는 것. 아이고 세상 복잡하니까 나 수도하러 산으로나 갈까? 그런 거 유학이 아닙니다. 유학은 뭐라 그랬어요? 유학은 인륜이라 그랬죠. 사람과 사람 사이, 인도인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 관계를 조화롭게 하는 것이 유학이기 때문에 나 도 닦는다 그래가지고 산으로 간다. 그건 유학이 아닙니다. 그건 도가가 되거나 불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학은 철저하게 현재 있는 삶 속에서 스스로를 갈고 닦으면서 같이 조화로운 삶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바로 유학이 목표로 하는 최고의 아까 지선사회가 되는 거죠. 지선의 선이라고 하는 것도 뭐예요? 도를 그대로 이어받는 것. 계지자 선이라 그랬습니다. 어떤 요 대목들이 있다 다시 한번 종합해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교가 되기 때문에 통치의 최고가 바로 교화입니다. 교화의 정치입니다. 그냥 정치라고 하는 것은 교화보다 오히려 하수예요. 하수가 되는 거죠. 정치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법의 근거에서 다스리는 것이 되고, 교화의 정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덕치의 근거에서 다스리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쭉 전개되는 것이 중용이고, 그리고 맨 마지막 37장인가요? 33장에는 6개 그 시에서 인용되는 식귀절을 인용을 해가지고 마침내 그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그 이상 정치를 얘기하는데요. 역시 주역의 그 건괴에 여기에 맞춰서 쭉 표현한 내용입니다. 상천지제. 이른바 저 하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성무취야. 냄새도 없고 소리도 없고 지극하다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되는데요. 그래서 아주 지극한 지선한 정치를 역시 지향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중용을 공부하고, 중용은 아까 증자가 된다, 자사가 된다 그랬죠. 자, 도맥은 기본적으로 논어, 공자와 공자의 제자들의 말씀, 그 다음에 증자의 말, 자사의 말, 그리고 이를 두루두루 이걸 다 통합해서 이 도맥을 그대로 이은 사람이 맹자가 그저 스스로가 공자를 사숙해놓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도맥을 이어서 이 전체적인 내용들을 두루두루 아우르면서 그 전국 시대에 필요한 그 대목들을 쫙 정리한 것이 맹자입니다. 맹자 7편이라 그랬는데요. 맹자 당시는 앞에 있는 요 당시하고 조금 또 다릅니다. 맹자 당시는 그야말로 인류 역사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사상이란 사상은 다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백가쟁명의 시대 또는 제자백가의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제자백가들,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이 논변 좋은 사람들, 오늘날 뭐 여러분들 뭐 구라들 많잖아요. 그죠? 방송에 나오는 무슨 뭐 무슨 토론이다, 맞짱 토론이나 뭐 등등 내에서 끝장 토론 이런 데 나오는 그 구라들 많잖아요. 그죠?
그치, 맞습니다. 축에도 못 껴요. 이거는 나름대로의 쟁쟁한 자기 이론들을 가지고서는 제후들을 설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당시에 누구나 다 목표는 한 가지예요. 이 혼란스러운 사회, 다시 말해서 하루가 멀다고 전쟁이 일어나고 하루가 멀다고 나라가 망하고 새로 서가는 이 상황에서 빨리 전쟁을 종식시켜야 되겠다. 왜? 이 속에서 고통당하는 것은 백성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나라를 안정시킬까라고 하는 걸 나름대로 자기 처방들을 다 내놓고 있습니다. 그게 이른바 100가지 이론이죠. 100가다 그러면 100가지 학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공자도 그 중에 하나로 봐요. 육아도. 육아는 기본적으로 그거 다 뛰어넘는 겁니다. 왜냐? 육아의 공자가 완성된 학문이라고 하는 게 역입니다. 그죠? 이렇게 음양오행이란 역과 서경이기 때문에 요걸 근거로 해서 나머지 제자백가들이 나오는 겁니다. 유학을 그 중에 하나로 보는 경우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게 되는 거죠. 왜? 요 체계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모든 것은 역으로부터 시작해서 쫙 퍼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됐다라는 거 먼저 알아두시고 그래서 맹자 7편이 되는 겁니다. 맹자가 이런 시대 때 그 이른바 백가들을 상대로 해가지고서는 그야말로 이것도 그냥 왕구라 정도가 돼서 안 되는 거죠. 대단히 논리정연한 체계를 갖고서는 상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유명하게 소문이 난 맹자 호변이라는 말로 이렇게 돼 있죠. 맹자는 참 변론하기를 좋아한다. 맹자는 참 말 잘하기를 좋아하더라. 제자가 물어보죠. 선생님 변자를 이건 분별할 변자들 호변 변론한다 그러면은 말씀 원자로 이렇게 보통 많이 씁니다. 자, 선생님 이렇게 왜 이렇게 호변하기를 좋아한다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맹자 그러죠. 부득이하다. 맹자야 참 나 부득이하다. 어쩔 수 없다. 왜? 저자들이 저렇게 날뛰는데 왜? 날뛰면서 성인의 도를 다 무너뜨리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느냐. 그 중에서도 이 성인의 도와 가장 가까운 자들이 있더라. 그게 누구냐면은 양주묵적이라 그랬습니다. 특히 묵적 같은 경우 여러분들 묵자라고 하는 사람이죠. 묵자 같은 경우는 오늘날의 우리나라 사회주의 사상가하고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겸해설이에요. 두루두루 다 똑같이 사랑하자. 그 다음에 평등설입니다. 그냥 두루두루 다 고르다라고 하는 고르게 하는 요사를 주장하는데 맹자가 내가 저 양주묵적인 무리들 때문에 근데 특히 또 묵적 같은 경우는 뭐냐 내가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내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갈아서 내 몸이 다 없어진다 하더라도 세상의 평화를 가져온다면 난 하겠다라는 사람이 묵적의 무리들입니다. 그 다음에 양주의 무리들은 누구냐 이 사람은 내 머리카락 하나를 뽑아가지고 세상을 평화롭게 한다더라도 난 절대로 안 한다. 이유는 왜냐 그거 안 된다. 뭐 안 된다라는 것도 있지만 아주 기본적인 그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철저하게 위하설, 그죠? 철저하게 자기를 위한 요즘으로 표현하자면 이기주의라고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위하설이고 하나는 겸해설을 주장하는 사람인데 겸해설은 비슷하기도 한 것 같은데 이건 아니라 하고 맹자가 확실하게 표현하죠. 왜냐하면은 자 그러면은 사람이 여러분들이 내 조카를 사랑할 것이냐 아니면 길거리에 가는 저 애를 사랑할 것이냐 똑같은 상황에서 이 위험이 닥쳤다. 누구를 더 먼저 구할 거예요? 당연하죠. 사람의 인심이라고 하는 당연히 내 가까운 사람부터 시작해서 멀리까지 이렇게 나가는데 어떻게 똑같이 하느냐. 이거는 기본적으로 맞지 않다. 그러다 똑같이 하려다 보면 결국 뭐가 돼요? 아무도 사랑하지 않게 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인륜의 근본이라고 하는 건 누구로부터? 가장 가까운 데부터. 그러니까 먼저 부모와 친하는 것으로부터 그게 친친이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내 부모도 섬기지 못하는데 무슨 다른 노인네들 섬기겠어요? 내 자식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다른 자식들 사랑한다고요?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는데 짐승을 사랑한다고요? 그것도 나옵니다. 그죠? 짐승을 사랑하면서 사람 사랑하던가요? 그러니까 사람 사랑하는 게 먼저 그러니까 요즘에 반려견이라는 문제에 두루두루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반려견 가까이 하는 사람 치고 옆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굉장히 별로 이게 교류가 없죠. 안 좋다기보다 교류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현대사회 전체를 이렇게 좀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인데 유학에서는 틀림없이 얘기하는데 사람을 먼저 사랑하고 그리고도 남은 여력이 있으면 짐승도 사랑하는 것이고 근데 짐승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데 이거는 이슬람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맹자가 표현한 게 그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집에 있는 닭이나 개가 나가면은 찾을 줄을 아는데 이거예요. 자기 마음이 나가면 찾을 줄을 모르더라 이거죠. 자기 마음부터 찾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재물이다. 이 끝난 사람들이 추구하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자기 손가락 하나 꼬부라진 거 이거죠. 약지.
이것 좀 꼬부라지고 해도 이 살아가는데 별로 불편함이 없죠. 그런데 이 손가락을 잘 피는 사람이 저 미국에 있다. 비행기 타서라도 가서 가더라. 그게 실제로 나와요. 초나라에 만약에 그 맹자가 이제 우리가 노나라 땅 산동성이니까 거기 저 초나라에 그거 잘 고치는 사람이 있다. 아니면 저 서쪽에 진나라에 잘 고치는 사람이 있다. 그럼 그거 표기해서 가더라. 전혀 불편함도 없는데. 그런데 자기 마음이 삐딱해놓고 나서는 이거 고칠 줄을 모르더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기가 막히게 잘 표현하는 게 맹자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필요라는 것들 정확하게 딱딱 집어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상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문제는 그러면은 맹자가 그런데 굉장히 어렵다 그래요. 그리고 맹자 7편을 그래서 읽은 사람하고는 말하지도 말라. 어떤 문제를 닥친 간에 탁탁 논리적으로 답변을 잘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그 누가 그러죠. 이제 이 유학이 워낙 예를 따지고 하니까 또 더군다나 남녀칠세 부동석이라는데, 그죠? 남녀칠세 부동석이라는데, 그러면은 그 당시 이제 전국시대 때 천하의 또 호변가라고 자처하는 순우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맹자와 같이 맞짱 뜨려고 한번 왔어요. 아니, 같이 맞짱 뜹시다 해가면서. 저기, 그 남녀칠세 부동석이라는데, 그게 예입니까? 예죠. 맹자한테 뭐, 그게 예입니까? 당연히 예죠. 그러면은, 저기 어떤 아주머니가 물에 빠졌는데, 그를 구해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당연히 구해줘야지. 그 어떻게 손을 뻗어서 구해줍니까? 당연히 뻗어야지. 그럼 그거 얘가 아니지 않습니까? 했더니, 그죠? 남녀수수. 남녀가 서로 간에 손을 그저 주고받는 건 이건 아니다. 그죠? 그런데 그거는 구해준다. 아니, 이거 남녀수수는 얘가 아니라는데 그걸 어떻게 구해줍니까? 야, 이 사람아. 이게 사람 목숨이 중요하지. 그걸 뭐라고 하느냐? 그건 권도라. 권도로 딱 정하죠. 그 얘는 경도인데, 그죠? 남녀칠세 부동석이요, 남녀수수라고 하는 거 평소에 그냥 함부로 잘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공예원협회가 손잡거나 그러면 그건 아니죠. 그 얘는 그래서 경도가 되고, 사람이 지금 위기 상황에 빠졌다. 당장 구해줘야 되죠. 그럼 권도다. 권도를 행할 줄 알아야 돼. 이겁니다. 공자도 항상 강조한 게 그거였습니다. 같이 공부를 하고도 도에 나아간 자가 있고, 같이 도에 나아갔는데도 벼슬자리에 나아간 자가 있고, 그죠? 그런 상황이. 근데 벼슬자리에 나아가고서 권도를 행할 줄 아는 자 드물더라, 거의 없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경도라고 하는 건 딱 중이면 중인데 세상에 항상 중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죠. 권도는 저울 때 권하듯이 중이라라고, 중용의 도라라고 하는 것은 저울 때에서 추를 이렇게 달고 그 다음에 이쪽에 물건을 달아서 가운데가 된다 그러면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될 수도 있죠. 그죠? 이게 권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상황에 맞춰서 적절하게 잘 대처하는 거. 근데 권도를 행할 줄 모르더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맹자인데요. 그래서 맹자는 그 다양한 호변 속에서, 그러면 정치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그러면은 자, 가장 중요한 게 맹자가 우리가 여러분들 성선설을 주장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맹자의 성선설, 순자의 성악설 개념인데요.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를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는 것은 곧 바로 뭐냐면은 정치의 지향점을 어떻게 보느냐, 그러니까 현실에서 정치를 어떻게 펴는가라고 하는 문제하고 굉장히 큽니다. 사람의 애초부터 악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법으로 꽉 조여넣어야 되겠죠. 꽉 조여놓고 그 다음에 어디를 함부로 못 움직이게 어떻게 돼요? 전부 다 팔찌 채워다 해야 되겠죠. 전자팔찌 같은 게 실은 그런 방식의 강력한 법에 의한 제재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는 게 나옵니다. 이 정치 체제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정치적 방식이. 그러나 유학은 뭐냐면 사람의 성품이라는 건 아까 뭐예요? 천명지위 성, 하늘로부터 누구나 다 저 성품을 타고났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자, 그건 조금 있다. 여기 주역에서 바로 이제 공자가 하는 얘기인데, 이름 일량지위 도라 그랬죠. 이름 일량지위 도요. 그 도를 그대로 있는 것. 계지자 선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계지자 선야요. 계지자 선야. 그래서 여러분들 명심보고에 보면 개선편이라는 것도 다 주역에서 이렇게 뜨릅니다. 그 다음에 성지자. 다 누구나 다 그렇게 해서 이루어져 나오는 거죠. 그게 성이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태어나면서 뭘 갖고 있다? 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걸 그대로, 이건 천지자연의 이치가 되는 거죠. 이걸 그대로 받아가지고 중용해서 뭐냐면 천명지위 성이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그 성품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바로 인도가 되는 거죠. 이게 인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도가 가다 보면은 돌멩이 많다면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누구나 다 그 길 편하게 갈 수 있도록 국가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항상 길 잘 닦아주는 거예요. 길 잘 닦아주는 게 뭐예요?
위정자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되고 학교를 세워서 가르치고 이게 덕치입니다. 그래서 자, 사람을 선하게 보느냐 그렇지 않고 악하게 보느냐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정치적 방식 자체 정치적 그 행동 자체를 다르게 이렇게 나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유교 사회는 옛날 성인의 사회는 원래가 바로 뭐가 최고의 목표냐 바로 교화입니다. 형벌로서 법으로 제재해서 억압해서 못하게 막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스스로 변화하도록 이끌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맹자에서 이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저 양주묵적의 무리들은, 그죠? 양주묵적의 무리들은 사람들은 이제 어쨌든 제자백가의 시대에 서로가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내 세를 좀 많이 확장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야 제후들이 저쪽으로 이제 붙을 테니까 뭐라고 하느냐. 보통 그 양주묵적의 무리, 뭐 양주까지 저 묵적의 무리들은 자 사람들이 내 편으로 왔다. 그 표현이 자 내 편으로 오면은 자 예를 들면 짐승이 도망갔죠. 도망간 짐승이 우리 같으면 이제 왔다 그러면 우리 그냥 우리에다 그냥 두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안에서 또 뚫고 도망갈까 봐 어떻게 한다? 거기다 발에다가 또 족쇄를 지어서 저기다 매달아 놓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유교는 이제 유학은 일단 이렇게 오고 자 이게 인륜지도가 뭐다라고 해서 일단 이쪽으로 오면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이지 이건 어거지로 제어하면서 뭐 부모한테 효도하라서 효가 돼요? 인성법 만드는다고 인성이 좋아집니까? 사회적 가치 실현법 만든다고 해서 사회적 가치가 실현됩니까? 아니죠. 윗사람이 먼저 모범을 보이고 하나하나 사람들이 스스로 다 수신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속에서 같이 변화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유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학은 기본적으로 백성들을 뭐예요? 먼저 교화시키는 것. 그러니까 학교를 만들어서 끊임없이 계속 옛날에 성인의 도가 무엇인지 좋은 사례들을 자꾸 보여주는 것. 이걸 기본적인 목표로 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맹자가 전국시대 당시에 어떻게 보면 대단히 엄혹한 상황이죠. 전쟁의 와중에서 언제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와중에서 이 도를 전파하겠다고 나가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살해 위협도 몇 번 당하고 그래서 어떤 경우는 송나라 같은 데 갔을 때는 송나라 이제 저기도 어마어마한 패백을 받고 이렇게 다니는 요즘 말로 표현하면 강사비 많이 받고 다니는데요. 유세 많이 하고 하는데 어떤 경우는 몇백억을 주더라도 받지 않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받기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대표 송나라 같은 데 갔을 때 맹자가 저렇게 떠들고 다니니까 이 불편한 사람들이 참 많죠. 그러니까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송나라 군주 같은 경우는 그 군대까지 해가지고 이제 그 방비를 하도록 만드는데 이제 그런 경우도 돈이 많이 드니까 받기도 하죠. 그러나 결국은 맹자가 철원주의를 하다가 공자와 같은 일을 저를 쭉 밟아 나가는데요. 물론 도가 펴지지 않으리라고는 잘 알죠. 그러나 펴려고 노력은 해야 되죠. 그나마라도 얘기를 안 하면은 도가 아예 다 묻혀버리니까.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이제 더 이상 도가 펴지지 않는 것을 알고 왜냐하면 조금 얘기할 만한 사람인가 싶었더니 결국은 포기하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돌아와서 제자들과 더불어서 이제 맹자 7편을 남깁니다. 그리고 맹자의 가장 중요한 점이다라고 하는 것은 앞서서 논어나 대학이나 중용, 논어에서도 공자가 정전법에 대해서 조금 언급이 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드러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당시 군주들은 이미 정전법을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실천하지 않고 10분지 2세, 3세에서 자꾸 세금을 올리는 방식이었고 맹자 당시의 전국시대는 아예 정전법 자체를 없애버립니다. 맹자에서도 나오는데 이미 이거는 이 군주들이 지금 다 없애고 아예 전적 자체를 없애기 때문에 지금 내가 여기서 얘기하지 않으면 이것도 다 없어질 것이라 하면서 자세하게 자세하기보다도 맹자가 기억하는 범위 내에서 쭉 정리를 합니다. 그게 이제 정전법이 그래서 등문공편에 맹자의 3편이 된 등문공편에 바로 정전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고 이른바 이제 그 관리들에 대해서 이른바 오지 급여 체계가 되는 거죠. 급여 체계도 어떻게 하는지 등등까지가 쭉 언급이 되는 게 맹자입니다. 그래서 맹자가 없었더라면은 구체적인 정전법이 아마도 사라졌을 것이다라고 하는 사라졌을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맹자가 구체적으로 그 내용들을 기록해 놔서 그 정전법의 실체가 분명하게 드러나 보이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맹자까지를 쭉 공부를 하고, 이거는 이제
그 주자의 방식인데 오늘날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어쨌든 제가 1, 2, 3, 4, 1인 방식으로 공부하는 게 제일 보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맹자는 문장이 굉장히 길어요. 제가 열심히 책을 다 사서는 다 해놨는데 맹자는 정말 그 아주 제가 보기에도 왜냐면 맹자를 성리학자들의 그 주자나 이쪽 그 주석을 가지고 공부하면은 대단히 어려워요.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자세하게 요 세 가지 이거 나머지 전부 다 아울러 가지고 여기에다 다 해놨거든요. 맹자 이 말이 어디에서 근거했다 그러는데 문장이 많아서 그런지 요즘에 제대로 정통 유학 공부를 안 해서 그런지 영 책이 안 나가는 게 이겁니다. 정말 왜 원래가 출판사에서 그러잖아요. 뭐 무슨 책을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이렇게 해놓으면은 희한하게 그 책은 잘 안 나간다고. 근데 어쨌든 대단히 중요한 오늘날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맹자입니다. 결국은 자 군자는 그러면서 이제 군자에 대해서 표현돼 군자는 경도를 돌이킬 뿐이라 이렇게 표현하면서 지금 그런데 이 도가 이에 있지 아니하면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것이라라고 하면서 후세를 아예 비관적으로 본 게 지금 맹자입니다. 왜냐하면 전국시대 상황이 그렇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더 이상 성인론도 나오지도 않는 것 같고 그만한 제후가 또 없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나중에 진시황 때를 맞아가지고 서경 같은 경우가 아예 다 없어져 버리는 경우가 생겨나죠. 그래서 맹자가 앞날을 굉장히 아득하게 보았다라는 것. 그러다가 진나라 멸망하고 한나라 들어섰지만 역시 정전법은 영원히 사라지죠. 영원히 사라지고 오로지 효제 충신이라고 하는 네 가지의 일륜 덕목만 강조를 합니다. 그 일륜 덕목만 강조하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이른바 권력을 공고화하는데 굉장히 큰 이데올로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른바 상명하복이다 되고 실질적으로 백성들한테 인륜의 도를 제대로 마련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부가 고르게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정작 이 부는 빼놓고 인륜만 그저 이 효제만 강조를 하면은 우리가 박정희 정권 때 그거잖아요. 충효 사상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그래서 그 시기를 겪었던 사람은 유학 그러면 대저 치를 떠는 사람들이 제법 많아요. 왜냐 실질적인 해준 건 없이 오로지 충효만 이렇게 그것도 그 충도 누구냐 국가에 대한 충성 뭐예요 권력에 대한 충성 이렇게 돼버리다 보니까 원래 유학에서 충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신의 마음에 자기의 중심이죠. 자기 마음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겁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뭐예요 상대방한테 그저 미도움을 주는 것이 되는 거죠. 이 충신이 돼야 되는데 묘하게 권력에 대한 충을 강조하는 것 이렇게 돼버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왜곡돼 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 하은주 시대 이후로 정전법이 제대로 실현된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하나 송나라 때 이제 이런저런 것들이 쭉 나오면서 야 이거 도대체 권력자들한테 바라기는 힘들다. 그럼 그때 이제 왕만 같은 사람이 중간에 그 한나라 때죠. 신나라 중간에 세웠던 왕만 같은 사람은 급진개혁파입니다. 그래서 정전법 실시하자 이렇게 되죠. 기득권층들이 그거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래 결국은 실패하고 송나라 때는 뭘로 나오느냐 하면 여시 향약 있죠. 향약이라고 하는 것이 어차피 권력이 안 되니까 그 우리 요즘 뭐라 그러죠? 그 개념을 잊어버렸네. 그 공동 자금으로 해서 우리 그 어떤 생태계 이렇게 보호하고 문화재 보호하기 위해서 땅 사들이는 거 있죠. 그런 방식의 것이 바로 그 향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만이라도 우리 귀족들이 몇 명 이제 당시 학자들은 결국 귀족이고 땅이 좀 있으니까 그럼 우리 땅 내에서만이라도 같이 그 정전법을 한번 실시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 이른바 향약입니다. 그게 이제 조선시대로 들어오면서 그냥 뭐 둘의 공동체 이런 건데 그건 정상적인 정전법은 전혀 아닙니다. 그냥 품앗이 정도 이런 것들에 해당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해서 아까 이제 그 소학 단계에서 그렇게 공부하고 이건 대학 단계에서 태학 단계에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설을 쭉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시를 공부하고 시라고 하는 것은 원래 시는 글자에서도 보지만 원래 관부에서 국가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쓴 글이 바로 시가 되겠죠. 노랫말입니다. 이거 뭐라 그랬어요? 관청시가 되는 거죠. 관청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바로 노랫말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일륜지 도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시의 연원이 되고
순임금대 서경에 보면 요 내용이 잘 나옵니다. 시라고 하는 것은 말을 이제 길게 빼면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그 방법 중에 하나로 이렇게 썼는데요. 그 시는 세 가지로 돼 있죠. 풍과 아와 송입니다. 풍이다 그러면 이제 국풍 유행가가 되는 거죠. 풍가 그러니까 뭐죠? 민간에서 유행되는 말이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15개 나라의 그 노래들입니다. 노래들이고 맨 처음 앞에 이제 주남 소남 편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가장 그 모범이 되는 거죠. 문왕의 그 도의 교화가 돼서 주남이라고 하는 쪽에서 그저 이 평화롭게 사는 그 모습들. 그다음에 이제 소남이라 그러면 문왕의 덕에 그 교화가 돼서 남국의 나라들이 정치를 잘하는 모습들을 그려놓은 게 이제 주남과 소남이 되고 국풍 15편 가운데 그 두 편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공자가 아들한테 그러죠. 제자들 주남과 소남 편을 읽었느냐 그러면서 주남과 소남을 읽지 아니하면은 마치 뭐하고 같으냐면 저 벽을 마주대하고 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벽을 마주대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벽 너머 한 10cm 너머의 저 뒤도 전혀 모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깜깜절벽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그만큼 공자가 중요시 여겼고 그 말 속에는 공자가 이미 뭐예요? 시를 다 정리하고 이걸 가지고 제자들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라고 하는 건 소아와 대아가 있는데 향당이나 조정에서 모임할 때마다 연주하는 음악들입니다. 노랫말이 되고 그 다음에 송은 그야말로 찬송가가 되는 거죠. 돌아가신 분 사당에서 기리는 노래입니다.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고 자, 그 시를 한마디로 딱 표현한다 그러면 뭐냐면 공자가 논어에 나오는 거죠. 위정편 그 3장에 나오는 거죠. 시 300에 그죠? 시 이러니 폐지하면 시 공자가 이제 3000여 편의 시를 모아 가지고 자, 불필요한 것들 다 잘라내고 306편으로 정리를 하셨습니다. 그걸 공자가 이제 다 편찬을 하시고 시 300편을 이러니 폐지컨대 말 한마디로서 다 덮는데 사무사야라 이렇게 표현했죠. 사무사. 이무자를 쓰면 안 되겠구나. 사무사라. 생각함에 사땜이 없다 이렇게 표현했죠. 사땜이 없다 표현인데 이 내용은 어디서 나오느냐면 송 가운데 노송입니다. 노나라의 그 송인데 송은 원래 천자한테만 나오는 건데요. 노나라 같은 경우는 그 노나라 군주한테 백금한테 주공의 아들이죠. 주공의 아들한테 주공이 죽고 성왕이 그 자기의 작은 아버지를 뭐냐면 천자의 예로서 제사를 지내라 그래서 노나라에는 그 천자의 제사를 지내는 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노나라 송이 있는데요. 노나라 송은 춘추에 나오는 노나라 희공 당시에 그죠? 희공을 기본적으로 찬송한 노래들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때 그래도 노나라가 조금 융성을 하고 그래서 노나라에 보면은 이제 그 나라의 국부를 상징하는 건 뭐냐면 말입니다. 말이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인데요. 그래서 노나라 들판에 뛰어도는 그 말을 보면서 그 부른 노래입니다. 그 중에 한 대목이 사무사라 생각함에 사땜이 없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니까 시 300편을 읽으면서 자 위정자로서 길러지는 군자들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군자로서 오로지 뭐예요? 어느 한쪽으로 흐트러지지 않고 그저 두루두루 고루고루 천하를 생각하는 마음만을 기를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기를 수가 있고 무슨 뭐 사특함이나 이런 것들은 이 시를 통해서 깨끗하게 다 정제가 된다라는 의미로 표현한 말입니다. 그래서 시를 읽으면은 자 항상 우리가 정치할 때도 사정전이라고 표현하듯이요. 두루두루 전이라고 하는 것이 이 바로 정전법의 요 마음이 되는 거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두루두루 천하를 살피는 마음이다. 이런 걸 둘 수 있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자 서라고 하는 것 글자 봅시다. 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서는 뭐예요? 가로 알자죠. 자 우리가 그 전혀 모를 때 서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글서 그럴 겁니다. 글서 여기 서 그러면 뭐냐? 역사책입니다. 무슨 역사책이냐? 가로 알자. 누구의 말씀이냐면 천자의 말씀. 옛날 그죠? 군주의 천자의 말씀이요. 그 다음에 그 천자의 현신들. 그죠? 그 다시 말해서 군신이 자 군신이 함께 그저 한 말들입니다. 임금이 명하고 신하가 그에 대해서 간하고 또는 대답하는 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임금편, 순임금편, 요전편, 순전편이 있고
요 임금의 그 신하였던 고요, 익직, 아까 앞에 대우모, 그죠? 우임금 같은 이 사람들 이 문답이 이 속에 쭉 들어가 있습니다. 말하는 것들이 말하면서 실은 그 당시에 정책을 쭉 수립하는 내용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우서라고 하는 건 저기 누구예요? 그 순임금 때 나라가 우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서편이 있고 그 다음에 하서 하나라의 역사를 다룬 하서 그 다음에 은나라의 역사 상서가 되겠죠. 상서 그 다음에 주서 요 네 나라의 그런데 이제 여기에는 중요한 것이 바로 요전과 순전이라고 해서 이전이라고 그러죠. 요임금 순임금 편에서 이전 삼모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밑에 있는 세 명의 훌륭한 신하들, 훌륭한 군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 신하들의 그 간한 내용들. 가만히 있어보자. 이 모자가 아니라 요 모자죠. 이전 삼모라 그래서 오히려 군주를 가르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임금이었지만은 그 신하들의 말을 잘 들었더라라는 내용이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게 서경에서 바로 백성들에 대해서 그 뭐라고 표현하냐 백성들은 가까이 할 수 있지만은 불가하라 결코 아래하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 아마 정리되어 있을 겁니다. 결코 아래하지 못할 것이라 아래하지 못하느니라. 왜냐하면 백성들은 나라의 근본이니 그저 나라가 튼튼하여야 아니 근본이 튼튼하여야 나라가 안정된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학의 민본 사상의 가장 근간이 되는 문장입니다. 여러분들 책으로 몇 페이지냐면은 188쪽 맨 앞쪽에 있어요. 188쪽에 자 밑에서부터 그 두 번째 문단 가운데쯤에 있죠. 민가 근이언정 백성들은 가까이 할 수 있을지언정 불가하니라 아래하지는 못하니라 민유 방본이니 백성들은 오직 나라의 근본이니 본고라야 방령이니라 근본이 튼튼해야 그저 단단해야 나라가 편안해진다라고 하는 민본 사상의 시발점이 바로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서경에서 나옵니다. 바로 이게 유학의 가장 근간이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서경을 공부를 하면은 그죠? 다 두루두루 뭐가 생기냐면 옛날에 공경하는 마음이 생긴다. 그래서 공경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군주답게 정치를 잘하면 백성들을 위하는 바로 위민의 정치를 하면은 그 나라는 유지될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망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내용이죠. 그러다 보니까 후대 위정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저 책들 가운데서 서경을 제일 두려워했습니다. 설을. 그래서 설을 없애려고 그랬죠. 설을 없애려고 그래서 진시황 같은 경우는 자 이제 분서경유라고 하는 건데 분서라고 하는 이유도 나름대로는 의미는 있어요. 왜냐하면은 자 글자가 춘추 전국 시대를 거치면서 모든 것들이 다 이게 통일된 게 없어졌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것도 잘 모르는 분들은 진시황 그럼 뭐냐면 그 최초의 통일 국가 이렇게 돼요. 최초의 통일 국가는요. 그 앞에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요. 요순과 하운주가 다 있었는데 그죠? 요 시기들을 거치고 주나라에서 통일된 진나라까지 가기는 대략 한 600여 년 세월이 걸린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600여 년 세월 동안에 뭐냐면은 각국에서 쓰는 언어도 다르고 문자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도량형도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뭐 등등 이렇게 다 달라집니다. 주나라 때 이 천자가 있다 그러면 천자는 왜냐하면 각 제후국들이 조에 올 때마다 전국 도량형 통일이에요. 우리가 태산에서 만약 봉선의식을 거행한다 그러면은 동쪽에 있는 제후들이 그때 다 모입니다. 다 모이는데 사전에 천자가 가기 전에 여러 가지들을 다 맞춰요. 그동안에 거기서 도량형 어떻게 썼는지 책력 어떻게 썼는지 우리가 제시한 이 공통적인 이 법을 잘 따랐는지 안 따랐는지 쭉 전부 다 확인을 합니다. 물론 뭐 감찰관도 보내서 미리 별도로 조사를 하겠죠. 그래서 나중에 조의 그 순수를 하면서 전부 다 그에 대한 상벌이 다 들어갑니다. 잘못하면 거기에 대해 징계를 받을 것이고 그런데 이제 그러한 천자가 없어지면서 천자가 유명무실해지면서 그야말로 각국마다 아주 개성 있게 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중국에 가셔서 진시황 무덤 있는데 앞에 가면은 뭐 좀 촌스럽게 만들어 놓긴 했지만은 각국에서 쓰던 그 문자들 글이 다 정리될 겁니다. 이것이 진나라 때에서 어떻게 통일되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일국가라, 통일왕조라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표준 있죠? 표준형 제정입니다. 표준. 그러니까 왜냐하면 언어라고 하는 것도 한 나라에 두루두루 통하는 문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달라진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국경을 넘어서 저기 가야 되는데 자동차를 타고 그냥 계속 가는데 이 동네 자동차 여기 그 휠 사이즈하고 저 동네 휠 사이즈 다르면 어떻게 돼요?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서 내가 들고 다닐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모든 걸 표준화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나라가 바로 이 600여 년 동안 그것이 다 흐트러졌던 것을 다시 만드는데 큰 공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최초가 아니라 이전에는 내내 그렇게 해왔었는데, 그러니까 한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어쨌든 전국에 이제 제후국들로 쫙 다시 이렇게 되니까, 이전에는 각각의 독립국가 형태였지만은 되니까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도로망 다 확충해야 되겠죠. 진나라의 수도로부터 전국 곳곳에까지 쫙 이르는 전국 도로망 건설이 다시 이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달라졌던 문자들 있잖아요. 그죠? 문자들을 다시 한 문자로 다 통일을 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이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전체 형태예요. 그전엔 대전체가 있었고 그 앞에는 과두 문자가 있었는데 글자들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글자를 소전체로 조금 날렵하게 이렇게 만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국에 흩어져 돌아다니는 모든 책들은 어떻게 된다? 다 거두도록 하라. 왜? 이걸로 이제 강력하게 통치를 해야 되니까 내버려 두고 자연스럽게 거쳐가는 과정이 아니라 이제 권력의 어목성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각 지방 군현들한테 맨날 언제까지 책을 얼마만큼 모으지 못하면 너네들 자리 다 자른다 그러니까는 별의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았겠죠. 그래서 이미 진나라의 통일된 문자 아닌 걸로 쓰는 것은 어떻게 한다? 전부 다가 불태워버립니다. 불태우고 나머지 그리고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진나라 그 황실 도서관으로 다 보내요. 그리고 이른바 통일된 그 문자로 해서 다시 재정비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없어지는 게 바로 서경이에요. 저 새끼들 저거 성인의 말씀이라고 자꾸 우리 괴롭히는데 그래서 깨끗하게 없앱니다. 서경만 없어요. 다른 것들은 다 전해집니다. 주역 같은 경우 나중에 그러죠. 누가 예측하기를 후대에 저런 폭군 그저 이 전제군주가 하나 나오는데 이자는 절대적으로 이런 자들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뭐예요? 영생불사는 아니고 장수죠. 하여튼 영생불사 불로장생 하는 거죠. 불로장생. 그 다음 뭐예요? 그러면 또 미래도 예측해야 되겠죠. 자기 앞날. 여기서 점서와 의서는 절대로 안 건드릴 것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황제내경이 오늘날까지도 전해지고 주역 역경이 다 당시에 있는 글 거의 그대로 지금까지 전해질 수 있었던 게 바로 이거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더 역을 점서로 만들었다. 애초에 옛날부터 점서니까. 점서인데 공자가 하도 꼴보기 싫으니까 싹 바꿨죠. 바꾼 게 아니라 뒤에다가 군자 이야기로 다 바꿨습니다. 군자들아 제발 요렇게 하라라고 해서 전부 달아놓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이제 이 문제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디로 들어가냐. 얼마 못 가서 망하잖아요. 그죠? 37년 만인가 얼마 망하죠. 잠깐 이제 그 한나라 초나라하고 싸우다가 한나라가 권력을 잡죠. 다시 이제 황제국가가 됩니다. 여기서 황제국가 돼서 실제적으로 국가기관 확립하는데 손에다가 휴지도 안 묻히고 있죠. 그냥 코 흥 잘 푸른 나라예요. 왜? 이미 통일국가가 할 수 있는 건 이때 다 만들어 놨습니다. 다 만들어 놓고 다만 하나 간단하죠. 우리 권력 바뀌고 할 때 전 권력이 좀 나쁜 짓 했다 그러면 하는 거 뭐예요? 예나제나 똑같습니다. 사면복권. 그죠? 요 당시에 제일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누구예요? 그야말로 유생들이잖아요. 그죠? 아니 되옵니다. 그냥 저 도가무리들입니다. 또 하나 왜? 이거 군주 농락했죠. 불로장생초 구한다고 하면서 군주로 온갖 거를 희롱을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그 갱유라고 하는 것은 그 유학자들이 억울하게 죽어서 싫은 그런 건데 실은 도가무리들이 하는데 유가 세력들이 내버려 두었다 그래서 동조했다는 동 해가면서 같이 죽은 거예요. 실은 그 내용은. 여기 기가 막히게 어떻게 죽였느냐면은 지금 낙양성 그쪽에 있는데 온천 지역이니까 겨울에도 따뜻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오이를 심어가지고 오이가 열렸다 그래서 사람들 불러요. 가서 구경하라. 그러니까 미운 놈들 다 불렀죠. 불러가지고 가서 구경하라. 그래서 일정 정도 딱 들어간 순간에 철커덩하고 딱 떨어뜨립니다. 그러니까 다리 하나 만들어 놓고 그냥 밑에다 구덩이 파놓고 그냥 거기다 그대로 매장시키는 방식인데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기본적인 것들은 다 만들어 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통일국가 딱 만들어 놓고 되겠냐.
이때 당시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사면복권. 그죠? 그 다음에 사면복권인데 그 억울하게 죽게 된 배경이 또 유학이잖아요. 그죠? 이른바 성인의 도를 가르치던 사람들. 그래서 이른바 유학경전. 다시 살리면서 유학을 국시로 삼죠. 국시로 삼으면서 없어진 책들, 전적들 특별히 보관본 갖고 오는 사람들 상 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신고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가 나오겠어요? 글게나 좀 하는 사람들이 위서를 만듭니다. 가짜 글들을 만들어 어마어마하게 이때 유행합니다. 한나라 때, 한나라 말기 때 그러니까 위서들, 그러면 거기다 위서에다가 온갖 도참서들 만들겠죠. 어마어마하게 유행하고 그것들이 지금까지도 나오면서 무슨 점서다 뭐다 쓰는 것들이 그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나라 때 그래서 이제 또 뭐 하느냐 그래서 이때는 글자도 복잡해요. 사회가 좀 더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글자도 조금 간결하게 만듭니다. 소전체에서 좀 더 간결하게 오늘날 우리가 쓰는 바로 해서체입니다. 해서체가 되고 이 해서체가 나중에 참 깨끗하게 잘 만들어진 나중에 종요 그건 한나라 말기가 되는 거죠. 해서하고 행서체가 이때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한나라 때 만들어진 이 글씨체가 지금까지도 쓰기 때문에 우리가 한자를 뭐라고 한다? 이 글자를 뭐라고 한다? 한자 또는 한문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나라 때 문자를 처음 만들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때 그저 다시금 이렇게 이런 문이 부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서경이 한나라 때 누구냐? 한나라 이제 제후국들 그러니까 노나라 그 땅에 노나라 왕을 하나 또 임명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는 황제가 되고 이전에 춘추시대, 전국시대까지는 제후국들은 공후백자남 이렇게 되고 전국시대는 주로 이제 초나라 왕 한 7명들이 나 왕이라라고 참칭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한나라, 진나라 때 들어서 이제 제후국들은 전부 다 왕으로 올라갑니다. 왕으로 다 올라가고 자 그래서 이제 노나라 땅에 제후로 갔던 노나라 왕이 얼마나 사치를 좋아하는지 자기 궁궐 넓히는데 아주 취미 삼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궁궐 넓히는데 마침 그게 이제 공자 사당하고 같이 벽을 마주했는데 공자 사당 벽까지 다 무너뜨리고 계속 옵니다. 공자 집안에서 난리가 났죠. 야 이거 성인의 집인데 안 된다 하는데 뭐 권력이 더 우선인데 뭐 아직 공자가 그렇게 막 떠받드는 그 시기까지는 아직 아니니까 그러다가 안 된다 하는데 이제 어느 집벽까지 하나를 딱 무너뜨렸더니 거기서 와르르 책이 다 쏟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진시황제 때 분서경유를 피하기 위해서 이 후손들이 그 속에다 감춰뒀던가 노나라 논어본 뭐 등등등등 효경 등등 다 나오는데 그중에 그 뭐가 하나 나오냐 서경이 하나가 나옵니다. 서자에 상자가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는 요거는 지금까지도 문제가 되는데요. 그 앞서서는 그래서 이제 한나라가 들어서 놓고 이른바 이제 유학 경전들 다시 다 이렇게 그 복관 사업들을 다시 하는 와중에 서만을 못 구했잖아요. 그랬을 때 뭐 안 돼서 어떻게 했냐면 저 노나라 소문이 어떻게 났냐면 노나라 땅 근처에 국경 근처에 복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진나라 때 벼슬을 한 사람이다. 그때 이제 이런저런 학자인데 그 복생이 서경을 다 외우고 있다. 이게 없어질까봐 노나라 땅에 가가지고서는 제자들을 가리켰다. 이렇게 얘기가 전해져 옵니다. 그래서 직접 조조라고 하는 저 조조 아니고 조조를 파견을 해서 조조라는 학자를 파견해서 그 필사해 오게 해요. 왜냐면 원래는 불러서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워낙 나이가 많이 들어 80 넘고 90 뭐 다 되나 그래서 움직일 수도 없고 가봤더니 말도 잘 못하죠. 발음도 분명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옆에 딸은 이제 늘 아버지 옆에서 이제 보여주니까 그 딸이 옆에서 얘기해 주는 대로 그걸 그대로 받아 적고 들어옵니다. 그것이 이름하여서 우리가 얘기하는 금문상서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금문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한나라 때 새롭게 그저 날씬하게 만드는 그 글자로 그걸 금문이라 그럽니다. 그 글자로 쓴 상서가 있어 금문상서라는 것이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 통용되는 서경이다라고 했는데 웬걸 노나라 벽에서 와르르 쏟아졌는데 여기에서 담고 있는 내용 말고도 훨씬 많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래 옛날에 뭘로 만들었냐면 과두문자로 만들어졌죠. 왜냐하면 이건 진나라 이전에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과두문자로 쓰여진 그 글을 지금 그때 당시 사람들은 이미 읽을 줄을 모르는데 공자의 13대 손인 공안국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과두문자에 좀 제법 좀 정통해요. 그리고 금문상사하고 대조를 하면서 이 과두문자들을 전부 다가 이때 한자로 그저 해서체로 다시 다 바꿉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느냐 그래서 고문상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라도 서경 공부할 때 보면 꼭 편 앞에다 뭐라고 하냐면 근문과 고문에 다 있다. 근문에만 있다, 고문에만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 근문이다, 고문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상서를 기준으로 해서 표현하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근문 그러면 중국의 저 간제차 아닙니다. 그는 그냥 간제차일 뿐입니다. 그거 구분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서경을 통해서 두루두루 백성 공경하고 하늘 두려워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설을 통해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역이라라고 하는 것은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미리미리 백년 앞을 내다보고 해야 되는 거죠. 백년 앞까지는 뭐 거짓말이겠지만 적어도 앞날을 내다보면서 이걸 그대로 두면은 문제가 된다라는 걸 알고 예측하면서 볼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두루두루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여기서 길러주는 거죠. 그런데 꼭 점치는 것뿐이 아니라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고 다양한 것들을 공부하다 보면 어떻게 흘러갈 것이다라는 게 보이죠. 어쨌든 간에 앞날을 예측하는 그 책으로서 우리가 역을 공부하는데요. 주역은 공자의 최고의 통치 사상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을 뭐라고 표현하면 제왕학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제왕학. 다시 말해서 군주가 될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공부해야 될 학문이다라는 뜻 하나가 있고 모든 학문의 최고의 으뜸이다라는 의미에서 제왕학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유학자가 제대로 단계를 밟아서 공부한다 그러면 반드시 공부해야 되고 그다음에 역의 이치를 모르고 나서 나머지 이야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웬만큼 공부하시고 나면은 역을 공부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날 현대 우리를 들여다보는데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바로 뜻글자의 또 그 원뜻을 알아보는데도 주역만큼 또 정확한 게 없습니다. 제가 이제 선자문 같은 경우도 이리저리 파자를 하는데 설문회자나 이 옥편 같은 게 담고 있는 한계들이 좀 있습니다. 그거 외에 더 필요한 것들은 여기 괴를 가지고서는 보면은 훨씬 편해요. 왜냐하면 주역에 담겨져 있는 글들은 그 주역의 괴 속에 있는 내용들을 고스란히 담아가지고 글로 표현된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뜻글자가 갖고 있는 문사철의 의미를 가장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게 이 글이다라는 거죠. 이게 기본 필독도서예요. 필독이다 그러면 나머지 교양도서들이 또 필요하겠죠. 교양도서들이 오늘날 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정말 더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서구 철학도 알아야 되죠. 서양 역사도 알아야 됩니다. 그거 당연히 알아야 되는 대신에 또 우리 뭐도 해야 되느냐. 춘추, 전국 춘추, 그 다음에 사마천이 쓴 사기, 그 다음에 저 자치통감. 시간 나는 대로 공부하셔야 돼요. 서양 철학도 공부를. 그리고 왜냐하면 이것만 공부하면 안 되죠. 반드시 오늘날 우리가 지금 서구 문명이 워낙 깊숙이 침투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서부터 뭐가 고장났는가를 보려면 서구 거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도 그냥 서구도 아니야. 미국식이냐 유럽식이냐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근데 옛날보다도 공부하기가 훨씬 쉬운 이유가 있습니다. 옛날에 이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책 구하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은 내가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전 세계 박물관 능력만 있으면 다 불러서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더군다나 이 원전 경전들 저는 지금 굳이 책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모든 원전 자체가 PDF 파일로 깨끗하게 다 해서 쫙 다 올라와 있습니다. 찾을 줄 아는 능력만 있고 볼 줄 아는 능력만 있어요. 그러다가 정말 승질나는 건 뭐냐? 우리나라 서울대 규장각도서. 이것들은 PDF 파일로 얼마든지 올리면 되는데 이 작업을 안 하고 있어요. 일부는 해가지고 물어보세요. 정말 귀중분 자료들일수록 해서 다 누구나 다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 제하에 어떤 고수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죠? 보고 중요한 자료인데 해서 누구든지 번역해서 볼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조금 뭐 좀 보려고 그러면 뭐 이렇게 신청을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보내줍니다. 걔네들 그럼 이미 PDF 파일로 다 떠났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그걸 다 공개를 해야죠. 그것도 아직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게 기본체가 돼야 여러분들 우리나라 역사석은 우리나라 다른 문서들 다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안 읽고 우리나라 것만 본다 고정 안 돼요. 이게 바탕이 돼야 항상 그랬죠. 아까 기준점이라는 게 있으면 서구의 방위도 볼 줄 아는 거고. 그런데 우리는 서구 방위를 가지고 우리 걸 깨끗하게 무시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우리는 바로 잡아야 됩니다. 저 것도 볼 줄 알아야 되고 내 것은 더욱더 잘 봐야 되고. 그래서 내 것을 기준으로 하나 딱 삼아서 보면은 두루두루 잘 보여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공부해 나가시도록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강의는